저는 30살에 지방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결혼하려던 여자친구도 동갑의 같은 지역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공부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3년여의 노력 끝에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그래도 알뜰하게 모은다고 모아서 지금은 거의 5천만 원 정도 모아놓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상견례를 하고 거의 결혼하는 게 기정사실화될 때쯤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살자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처가살이죠. 솔직히 말해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둘 다 계시고 남동생까지 살고 있는데 그리 넓지도 않은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자고 하니 선뜻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해도 안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집 한 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럼 제가 모은 거랑 집에서 지원해주는 거랑 합하면 남부럽지 않은 신혼집을 얻을 수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자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면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전혀 이유도 없고 나중에 왜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그냥 자기 엄마랑 헤어지기 싫고 집에서 벗어나면 괜히 시댁에도 많이 가야 할 것 같고 시댁 눈치 보일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거 들으면서 완전 뻥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쁘게 했으면 말도 안 합니다. 결혼 전부터 괜히 비호감 시어머니 될까봐 예물도 다 해주신다고 하고 집에 한 번씩 오면 일 같은 것도 절대 안 시키고 결혼해서도 연락 자주 하거나 자주 안 찾아와도 된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용돈까지 챙겨주셨는데 저런 말을 하니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처가살이 하는 건 없던 일로 되다가 며칠 후에 또 일이 터져버렸네요. 나중에 결혼하면 여자친구 남동생이랑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좀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신혼도 신혼이고 또 남동생 나이가 올해 24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빈둥빈둥 놀면서 평소에도 저한테 용돈 받아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아예 데리고 같이 살자고 하니 좋을 리가 있겠나요? 솔직히 중고등학생 정도였다면 아마 제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4세 다 큰 남동생을 데리고 살자고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올해는 아니고 남동생이 취직도 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1, 2년만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 남동생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용돈을 주자고 하더군요. 달갑지 않았지만 아직 취업도 안 할 거 아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여친 부모님이 이번에 기농을 하셔서 농사를 지을 건데 땅 사는데 돈도 좀 보태고 트럭과 트랙터 그리고 농기구 사는데 돈 좀 보태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의 대부분은 돈 이야기밖에 없더군요. 어차피 기농하실 거면 왜 처갓집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했나? 처가살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구하려고 그랬나? 동생 용돈에 부모님 용돈에 기농하려고 땅 살 때 돈 보태라. 트럭도 사야 된다. 농기구도 사야 되고 트랙터도 사야 된다. 솔직히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저거 다 해주려면 몇 천이나 몇 억은 들겠지만요. 하지만 저런 걸 요구할 때의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여자친구의 태도가 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좋게 좋게 말해도 될까 말까인데 장모님은 전화상으로 자기네들 기농하는데 시골에 땅 사려고 하니 돈 보태라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트럭이나 농기구, 트랙터 등을 사야 하는데 본인들은 돈이 없으니 기농 시기에 맞춰서 준비 좀 해놓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한테 토를 달 수가 없어 그냥 대답만 하고 끊고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무하지 않냐고. 상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통보다. 그리고 나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해주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더군요. 공무원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올 테고 공무원이면 은행에서 큰 액수 대출 받기도 편할 거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말이 다 맞다치고 대출금은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 그럼 너도 맞벌이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 자기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대출금을 갚을 거냐. 동생 50만원 주고 너희 부모님 70만원 주고 우리 부모님 용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어디 있냐. 어디 저축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따졌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남자가 왜 그러냐며
여자가 전업주부하면서 남자 뒷바라지 해주겠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만 하더군요. 저도 그에 못지않게 대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또 그걸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나봐요. 바로 그날 전화와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고 자기 딸 데려가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가정교육 오느냐면서 저희 부모님 욕도 들었네요. 저 그날 바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파혼하겠다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다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아무 말 없이 알았다고 말하시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그날 여자친구한테 전화로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며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서로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요. 여자친구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장모님, 남동생, 여자친구, 장인어른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려대고 좋게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답장을 하지 않으니 욕도 하고 또 설득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글이 너무 정리도 안 되고 뒤죽박죽이라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글을 적은 거 말고도 평소에 저를 무시하고 집안 행사다 뭐다 돈을 내라고 그러고 선물을 보내달라 대놓고 말하고 참 지나고 생각해보면 제가 좀 병신 같았네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뭣도 아닌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건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할 때 다들 이만큼 하는 건데 나만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안 좋게 끝난 건지 아님 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돈으로만 본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바라신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 잘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조금이라도 바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다 해주고 맞춰주고 그러니 이제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저러시네요. 조금도 쉬지 않고 폰이 울리는데 씁쓸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군요.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폰 번호도 바꾸고 확실하게 끝을 맺고 싶은데 폰 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직장도 아니고 바꿔봤자 제가 근무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별로 소용은 없을 것 같아서 바꾸진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번 화요일날 파혼 통보를 하고 나서부터 제 핸드폰에 전화를 쉼없이 하고 문자도 쉼없이 보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오더군요. 업무에도 지장이 오기 시작해서 수신 거부를 설정해놨더니 다른 폰으로 계속 바꿔가며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길래 받아보면 장모님이나 여자친구고 늘 하는 말,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딸하고 결혼하는데 아내 될 사람 집에 그 정도도 하나 못 해주냐며 요즘 그 정도도 안 하고 사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자친구나 여자친구 어머님은 똑같은 말만 하시네요. 처음에는 설득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욕하고 저희 부모님 욕도 하고 그러다가 아예 제가 근무하는 쪽으로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제가 먼저 받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저한테 넘겨주는 전화가 많아져서 괜히 눈치도 보이고 또 제가 받기도 전에 먼저 받으신 분한테 끊으라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 제가 받고 끊고 이런 식이 이번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다 보니 부장님한테도 혼나고 선배님들한테도 혼이 많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사정을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신다면서 일단 지금 여기에 있어봤자 전화가 계속 올 것 같다 하시며 월차 내고 오늘과 주말은 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하셔서 오늘 점심까지만 근무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직장에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출근 시간에 집에서 나갈 때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할 시간쯤 되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시하고 출근해버리거나 퇴근할 때는 모른 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수요일과 목요일까지는 찾아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안 왔습니다. 이제는 징그럽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쪽에서 가만히 계셨으면 저 혼자서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결국 끝에는 제가 미안해지고 사과하고 다시 잘 돼보려는 쪽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 이젠 정말 마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관심과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